안녕하세요. 역세권랜드의 조이기로입니다. 오늘은 추석이 끝나고 나서 하남에 예비 타당성 통과한 전철 역세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남 송파 하남선이 3호선인데 이 연장선이 예비 타당성 조사가 통과가 됐습니다. 물론 예비 타당성 조사를 안 하는 프로젝트도 있습니다만은 대부분은 다 하게 되어 있죠. 왜 그러냐면은 이러한 그 SOC 사업을 해서 수익과 비용이 일정 금액이 나와줘야 되는데 손실이 나온다면은 그 공사를 하기가 어렵죠. 그런데 이 하남선 같은 경우는 아주 우리나라 그 서울의 그 전철 라인 중에서도 3호선이면 아주 핵심 라인이라고 봐야 되죠. 그래서 이 라인이 하남선에 이제 연장이 되는데, 연장선을 보니까 송파 그 오금역이라고 있습니다. 오금역에서 가밀역이 하나 생기고, 그 다음에 춘궁동이죠. 가칭입니다. 이 역 이름은. 그 다음에 교산역, 교산 신도시죠. 또 천연역, 또 하남시청역까지 이렇게 5개의 역이 연장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송파 하남선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하남 쪽에서는 하남선, 3호선 하남선이다 이렇게 이야기도 합니다. 그래서 송파 하남선이 예비 타당성 조사가 통과됐다 이래가지고 언론에 다 보도가 됐죠. 그래서 지금 국토교통부는 지난 18일 송파 하남선 광역철도 사업이 기획재정부에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했다. 그래서 연내에 기본계획을 수립을 해서 착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래서 7월 18일 날, 여기 7월 19일자지 않습니까? 7월 18일 날 통과가 돼서 사실 이 전철 공사라는 게 돈이 많이 들어가고 또 이 수익이 나와줘야 되기 때문에 아무데나 이렇게 쉽게 할 수가 없는 부분이죠. 근데 예비 타당성까지 통과됐다는 거는 아주 재테크 투자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아주 큰 의미가 있죠. 그래서 여기 이제 보면은 그 국토교통부에서도 보도 자료로 해서 다 나와 있죠. 하남 송파 하남선 광역철도 건설 첫걸음해서 연내 기본계획 착수, 하남 교산지구 광역교통 개선 대책 본격 추진, 이렇게 해서 쭉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남선이 비용이 사업비가 물경 1조 4천억이 들어갑니다. 1조 4천억, 조 단위를 우리가 하도 많이 써서 불감증이 있는데 어마어마한 돈이죠. 총 길이는 11.2km, 5개의 역이 들어가는데 11.2km에 1조 4천억을 투자한다는 것은 우리의 세금이죠. 이런 금액을 거대하게 하남에 투자한다는 것은 그만큼 그 지역에 사람이 많이 유입이 되고 산업단지라든가 또 이 주택시설이 엄청나게 들어간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러한 역이 신설로 이렇게 생기는 곳에 우리가 그 재테크를 생각을 하면 아주 큰 소득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예비 타당성 조사가 통과가 됐고 2020년 8월 18일 날 기본 계획 수립도 11월 달에 하게 되어 있죠.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는 실시 설계, 공사하기 전에 하는 설계가 실시 설계죠. 실시 설계가 나오면 바로 착공이 되고, 착공한 날로부터 5년이 지나면은 보통 개통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남선이 이러한 스케줄이 다 나와 있고 예비 타당성 조사가 통과됐다는 것은 결국 착공 이어져서 이제 개통까지 된다는 걸 이야기하기 때문에 예비 타당성 조사가 통과된 이후에는 우리가 개발이 확정됐다고 보셔도 틀림없습니다.
대부분 투자하실 때 보면은 예정 지역에 투자해가지고 나중에 개발이 되니 안 되니 이런 경우가 많은데, 이 하남 송파 하남선 같은 경우는 지금 예타가 통과가 됐기 때문에 무조건 이건 된다. 그래서 투자해도 어떤 공사가 취소가 된다 이런 거는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안심하고 투자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3호선의 주요 노선을 보면은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된 역이 하남시청역, 그러니까 오금역부터, 현재 오금역이 종점이죠. 오금역부터 하남시청역까지 새로 만들어지게 되는데, 하남시청역은 지금 5호선이 다니고 있죠. 그래서 충국역, 교산역, 천연역, 가밀역 이렇게 해서 하남시청까지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3호선을 기존에 운행되는 역을 이렇게 보니까 기존 운행역이 강남 쪽에 오금역에서부터, 현재 종점이 오금역, 수서, 대치, 양재역, 교대역, 또 고속터미널역, 신사역, 그래서 강남의 아주 핵심 라인을 통과한다는 것을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이 하남시청역, 가밀역, 천연, 여기에서부터 강남까지 오는데요, 불과 30분이 채 안 걸립니다. 이 전철 라인을 이용하면요. 그래서 아주 이 3호선은 하남의 굉장히 중요한 아주 보물 같은 그런 라인이죠. 그래서 신사역에서부터도 이제 한강을 건너서 종로 3가, 을지로 3가, 종로 3가, 연신내 대화역까지 이렇게 쭉 계속 남북으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이 3호선의 그 연장선이라는 거는 뭐 눈 감고 그냥 그 역세권 주변에 투자해도 되는 거죠. 그래서 또 환승역을 보니까 5호선이 지금 이 3호선하고 연결이 되고요. 또 8호선이 연결이 되고, 또 9호선, GTX A 노선까지 연결이 되고 환승이 되기 때문에 아주 핵심 중에 핵심 라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다음. 그러면 송파 하남선이 공사가 이제 확정이 됐다고 보시면 되고, 그러면은 공사가 지금 시작은 아직 안 했습니다. 예타 통과까지만 됐는데, 예타 통과되면 자동적으로 실시 설계 해가지고 이제 공사가 들어가고, 또 그 과정에 교산 신도시 이 또 한 3만 2천 가구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건 변화가 될 수가 바뀔 수가 없고요, 취소될 수가 없기 때문에 무조건 들어간다고 보면은 언제 그 역세권에 투자를 하는 게 가장 좋은 시기냐? 그 타이밍이 중요해요. 투자는 타이밍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장 저렴하게 투자할 수 있는 시기가 바로 예비 타당성 조사가 통과된 시기다. 어떤 사람들은 예타 통과되기 전에 투자하는 분도 있고, 그 이후에 하시는 분도 있고, 또 공사가 착공됐을 때 투자하신 분도 있고, 다 각자가 틀리죠. 그러나 이 개발이 확정된 이후에는 확정된 순간이 가장 저렴하게 투자할 수 있는 타이밍이라고 보시면 되죠. 그게 바로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한 시기다. 그러니까 지금 통과가 됐기 때문에, 최근에 통과됐기 때문에 지금 투자하신 분들은 가장 싸게 투자하시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러면 공사 착공할 때는 어떠냐? 공사 착공할 때는 지금부터 조금 시간이 더 경과돼야 되기 때문에 그 기간만큼 조금 또 올라간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타이밍이 예타 통과될 때가 아주 좋은 타이밍이다. 이런 가만히 생각하면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일인데도 투자하시는 분들은 조금 간과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런 투자 시기 타이밍이 언제냐는 거를 말씀을 해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남의 개발 계획을 보면은, 이 개발 계획을 보면은 중심이, 어느 도시든지 중심이 시청 쪽이 되는데, 여기가 그 하남 시청입니다. 여기가 이 도심이라는 데가. 그래서 이 도심 지역은 지금 조금 노후화가 되어 있습니다. 워낙 개발한 지가 오래돼 가지고. 그래서 이 도심지가 핵심적으로 개발 지역이 되고요.
그 다음에 미사 신도시 이미 개발이 끝났죠. 이런 데는 이제 투자하면 할 수가 없죠.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 다음에 부도시 및 또 교산 신도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산 신도시에 이제 이 3호선 전철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신도시도 만들어지고 또 3호선도 연장이 되고 그게 이제 이 도심 하남 시청역까지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도심 지역에 투자를 하시는 게 제일 좋고 그 다음에 전철이 지나가는 교산 신도시에 투자하는 게 이제 두 번째로 좋고 그 다음에 또 부도심 중에 이제 가밀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가밀 신도시가 지금 아파트 많이 올라가고 이제 일부 입주도 하고 그랬죠. 가밀 신도시도 조금 늦었다고 봐야 되죠. 벌써 뭐 아파트가 고층 아파트가 거의 다 올라갔으니까요. 그렇게 되고 또 우이래 지구, 우이래 신도시도 이미 다 개발이 끝났죠. 그래서 우이래 지구, 또 여기 초이 지구라고 있습니다. 초이. 또 여기 이제 산곡 지구 이렇게 있는데 하남에서는 확실하게 투자해서 수익을 낼 수 있는 게 이 도심 지역 중에서 개발이 안 된 곳. 왜냐하면은 이 도심 지역의 핵심은 하남 시청역입니다. 근데 하남 시청역은 이미 5호선이 통과하고 있는데 3호선이 지금 오금역에서부터 교산 신도시로 해서 하남 시청까지 가기 때문에 결국 환승역이 되지 않습니까? 그럼 환승역이 되게 되면은 하나 있는 역보다는 훨씬 유리하겠죠. 그래서 저는 이 도심 속에서 도심 지역에서 개발이 안 된 지역을 추천을 해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 부도심 중에서 교산 신도시에서 여기 들어가는 지역, 아주 좋은 지역이죠. 이런 곳을 이제 추천을 해드리는 겁니다. 이 자료는 여기 2030 하남시 중장기 발전 계획 엄청 두껍죠 책이요. 여기에서 발췌한 거기 때문에 확실한 정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것은 전문가들이 다 연구를 해서 이런 지표를 만드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남시청에서 부도심, 가밀로, 위례로, 또 교산으로, 또 미사로, 미사인이 개발 끝났다고 말씀드렸고, 상곡, 이게 누가 이 하남을 개발하든지 간에, 전문가들이 이거보다 더 좋은 개발 계획을 짜기가 어렵죠. 근데 어떤 분들은 이런 계획 아니겠느냐. 이 계획이기 때문에 안 될 수도 있지 않느냐. 뭐 이런 여러 가지 말씀도 하시는데, 도시계획은요, 한번 짜놓으면은 그 골격대로 유지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왜냐하면은 전문가들이 수십 명 뭐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기 때문에 여기에 이 지형을 다 조사해서 또 했고 하기 때문에 변경되는 거는 아주 디테일한 부분은 변경이 될 수 있겠습니다만은 큰 틀에서는 변경될 수가 없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어떤 도시든지 개발의 핵심은 철도입니다. 전철입니다. 전철이 들어가야 이동이 자유롭고 또 시간도 절약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중장기 계획에 보면은 역시 아까 제가 말씀드린 3호선 연장선이 오금역에서부터 가밀로 해서 교산 신도시로 해서 지금 여기는 덕풍역으로 나왔습니다만은 왜 동네 이름이 덕풍동이라 그 당시에 개발 계획을 짤 때는 그렇게 나왔는데 지금 이름이 5호선 개통되면서 하남시청역으로 바뀌었죠. 사실 하남시청역인데 이름은 하남시청은 역에서는 조금 이제 더 가야 되죠. 그래서 어쨌든 덕풍역이 하남시청역. 그래서 요 라인이 하남에서는 개발되는 핵심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요 라인 중에서도 이 덕풍역, 하남시청역 부근이 결국 환승역이기 때문에 그 미래 가치가 크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예비 타당성 조사가 통과된 역세권의 좋은 물건을 하나 추천을 해드리고 싶은데, 보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하남시청역이 들어가는 환승 역세권이 물건이 좋고, 또 하남시청역 다음 역이요 5호선역이 풍산역이라고 있습니다. 풍산역도 또
더블 역세권이 됩니다. 물건이 하남시청역과 풍산역 그 중간 정도에 위치해서 더블 역세권이 되고, 그 다음에 도시지역의 자연녹지, 이제 임야고요. 임야가, 중심 지역의 임야가 아닌 지역은 다 개발이 이미 돼서요. 건물이 올라갔거나, 아파트가 올라갔거나, 지식산업센터 올라갔거나, 상업지역이 다 이미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 들어가 있는데 일부가 아직 개발 안 된 지역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지역을 저희가 추천을 해드리는 거고, 그래서 예비 타당성 조사가 통과된 환승역 주변의 물건이다. 그런 말씀드리고, 근데 아직도 건물이 올라가 있지 않기 때문에, 개발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가격은 매우 저렴합니다. 가격이 저렴한데 전철역이 지금 하남시청역에 하나가 들어와 있고 또 하나가 들어올 거고, 또 풍산역이 이미 들어가 있는데 그 중간 정도에 있으니 누가 봐도 아주 좋은 지역이다. 그래서 저는 지난번 영상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부동산 투자는요, 실물 투자는, 부동산 투자는 불황기에 적극적으로 투자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이게 굉장히 지혜로운 투자죠. 대부분 사람들은 불황이니까 아이고 무슨 투자야. 지금 어려운데. 그런데 부자들은, 또 재벌들은, 이 선수들은 다 불황기에 투자를 합니다. IMF 때도 굉장히 어려운 기업도 있었고, 도산되는 기업도 많았는데, 일부 돈을 좀 가지고 있는 분들은 다 투자해서 돈을 많이 벌었죠. 2008년 금융위기 때도 마찬가지고, 지금이 IMF나 금융위기보다 더 어려운 때다. 이런 이야기들도 하시는데, 지금도 그때나 똑같이 침체기, 불황기이기 때문에 지금 투자하시는 분들은 미래에, 이제 이 불황기가 계속 이어지지는 않거든요. 어느 순간 또 호황기가 오고, 또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도 끝나게 된다고 우리는 다 보기 때문에, 그때가 지금 투자해 놓으시는 분들은 그때쯤 되면은 아주 날아다닌다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불황기를 잘 이용하시면 좋고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그 지역이 이제 이쪽 추천지라고 되어 있는 여기인데, 여기 보면은 이쪽에 그 하남시에 가면은 코스트코라고 있습니다. 예, 코스트코요. 지금 이미 사람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계시죠. 그 바로 옆에고요. 그리고 이 8차선 대로변 인접해 있고, 또 여기 지구 단위 지역이 결정이 돼서 고시가 된 그 바로 옆에 접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개발지로서 아주 그 압력을 많이 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금 아직 개발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가격이 굉장히 저렴하고요. 그래서 주변에 개발된 데 보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저도 평당 시세가 한 5천만 원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물론 이 준주거 지역이고 상업지역 이런 쪽인데, 결국은 8차선하고 인접해 있기 때문에 그 정도의 가치가 가는 거죠. 또 이 하남시청역과 풍산역이 양쪽에 더블로 받쳐주고 있고, 또 지구 단위로 개발하고 있고, 또 유통시설이 있고, 이 아주 팔방미인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지역을 우리가 현지에 임장을 다녀도 찾기가 쉽지가 않죠. 그래서 저희 회사에 오신다든가 이렇게 전화나 문자를 주시면 또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송파 하남선 이 역세권을 중심으로 해서 투자 타이밍을 지금 말씀을 해드린 거고요. 지금 9월 달에도 저희가 이제 세미나를 또 계속 하고 있는데, 이 세미나에 오시는 분들은 궁금한 거 상담하는 게 가장 좋죠. 본인들이 뭔가 부동산에 대해서 상담할 게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렇게 상담하는 걸 굉장히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시간은 내셔야 되죠, 시간은. 근데 저희가 이 상담료는 저희가 서비스 차원에서 받지는 않고요. 저희 물건도 물론 추천을 해드리겠습니다만은, 그거보다는 고객님들의 어떤 가려운 부동산
문제, 뭐 팔아야 되느냐, 사야 되느냐, 이 물건이 분석이 어떻게 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서비스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세미나에 한번 참석하시면 많은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화나 문자 주시면 거기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